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2 해설 강의입니다. 저와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날이 살짝 따뜻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뭔가 좀 우울하고 또 비도 내리는 것 같고 좀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제가 작년까지는 새벽에 혼자 학생들 시험장 들어가는 걸 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 집에 초등학교 이제 곧 5학년이 될 쌍둥이와 함께 7시 조금 넘어서 그 시험장에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어제 자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내일 엄마 바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1시간 늦게 등교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수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러다 보니 엄마 내일 바쁜 날이잖아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런데 왜 수능 날은 늦게 가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라서 누구라도 늦게 도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다렸다가 1시간 있다가 너네도 학교를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본인들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형이랑 누나들이 어떻게 시험장에 들어가는지 이런 게 보고 싶다고 저랑 같이 새벽에 걸어서 갔는데요. 그 엄마들이 막 약간 울먹울먹 하면서 막 응원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이들이 약간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 이러면서 형아들, 누나들 잘 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힘든 시험이고 온 국민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 잘 보낸 거 너무너무 잘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자, 1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잘 계획대로 이뤄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이제 시험은 치러졌고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치렀고 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대학에 어떻게 원서를 내야 될지에 대해서 끝까지 잘 분석하고 여러분이 그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도록 EBS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2025학년도 수학2 문제들 해설 강의하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주 어려웠던 몇 문항 빼고는 여러분이 꼭 나올 만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느낌은 들었을 겁니다. 다만 몇 개의 문항에 대해서는요, 지문이 낯설어요. 그러니까 발문 자체가 낯설거나 아니면 이 문항 자체가 내가 많이 봐오지 않았던 문항이라면 여러분이 좀 낯설다 보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 위주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우선은 수학2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문항이 2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올 법한 문제였죠. 우리는 도함수와 미분계수에 대한 문제가 쉬운 2점짜리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얘는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뭐랑 같습니까? F'E와 같아요. 그런데 fx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미분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f'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 3, 12 마이너스 8이라 정답은 얼마? 4가 되죠. 그래서 f'E는요 4가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라던가 도함수, 다항함수의 도함수 계산하는 것들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점짜리 문항이고요. 보통 4점짜리 문항에는 우리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우극한, 좌극한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 해석하는 문항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쉬운 이런 연속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각각의 구간이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구간에서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 즉 둘 다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요, 주어진 구간에서 다 연속이죠. 그렇다면 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서만 연속이면 끝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에서만 연속이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의 연속성을 따질 때도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지면 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야. 여기에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이 되어서 이 값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 그럼 뭐죠? 우극한이자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4-a가 되고
얘네들이 같아지면 돼. 그러면 A끼리 모으면 2A는 14가 되어서 A의 값은 얼마다? 7이 되는구나.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져 있을 때 다항함수는 각각의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끊어진 부분에서만 우리가 잘 확인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굳이 막 어렵게 기호 쓸 필요 없고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잘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이었고요.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5번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곱의 미분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냥 뭐 우스갯소리 아니죠. 뭐 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평가원은 곱의 미분법을 매우 좋아해. 곱의 미분법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그대로 곱의 미분법 활용해 볼게요.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x고 3x제곱 마이너스 x예요.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 있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때 1에서의 미분계수, 즉 f'1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x들 싹 다 찾아서 얼마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앞에는 2가 될 거고요. 1 대입하면 3-1 하면 2가 됩니다. 자, 1 대입하면 2가 되고요. 곱하기 1 대입하면 5가 되어서 이 부분이 얼마가 되죠? 얘는 10이 됩니다. 얘는 얼마가 돼? 4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곱의 미분법 이용해서 미분계수 찾는 문제 5번도 우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7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서는 난이도가 꽤 높은 문항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A에서부터 X까지 T에 대한 함수를 적분을 했어요. 정적분을 했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X에 관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FT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T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대문자 fx 마이너스 대문자 fa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중요하죠. 활용 문제에서는 중요한데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두 가지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개는 뭐죠? 정적분이야.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윗끝과 아래끝의 숫자가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정적분한 결과가 0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얼마를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A에서부터 A까지 FT를 정적분한 것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X에 대해서 미분하죠. 선생님이 아까 써드렸어요. 얘는요.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로 x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어요.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대문자 fx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소문자 fx가 되겠지? 그리고 숫자는 미분하면 0이 되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하죠? a에서부터 x까지 t에 관한 함수를 정적분한 것을 또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러면 뭐가 된다? f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식을 쳐다볼 거예요. 첫 번째 볼게요. 지금 보니 얘가 0이야.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해 보는 거야? 0을 대입하면 그냥 0이야. 0은 0.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해야 될 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fx가 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9x 제곱 더하기 2라는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1을 대입하래. 9 플러스 2죠. 그래서 정답은 11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7번이었고요.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이 정적분의 성질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급하잖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fx 넣고 여기다 fx 넣어가지고 정적분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같다라고 놓고 a의 값을 구하면 좋은데요. 이러려니 약간 복잡하잖아. 우리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정적분의 성질 중에서 우리는 A에서부터 C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에다가
C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을 더했다. 여기는 여러분이 잘해요. 얘랑 얘랑 같고 덧셈이면 얘는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같아요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반대로 보내볼게요. 얘를 반대로 보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에서 얘가 반대로 왔으니 빼기에 A에서부터 C까지 fx를 정적분을 했더니만 뭐가 남았습니까? C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것이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 더 개념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뭐냐면 여기가 A야. 여기도 A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빼기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 결과가 BC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었다, 그지? 그래서 C에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와 같아지게 된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얘를 한번 볼게요. 얘도 -2고 얘도 -2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보자. 얘를 이쪽으로 옮긴다면 -2에서 a까지 fx를 정적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빼기 -2에서 0까지 fx를 정적분을 했어. 그러면 다 넘어갔으니 뭐가 돼버렸어? 0이 되어버렸어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봐봐. a 자리에 -2 똑같고 빼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BC가 있는데 C에서부터 B까지야. 그러면 0에서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은 얼마다? 0이 된다라는 식을 바로 얻어낼 수 있거든. 자, 원래 우리가 얘는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밑에 똑같이 -2가 있잖아. 반대로 넘길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0에서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가 0이 됨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적분할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 fx를 적분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20x를 얼마에서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 된다라는 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a 대입합니다. a세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20a가 될 거고 0 대입하면 0인데 이 값이 얼마예요? 0이 돼요. 자, 많은 친구들이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수분해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러한 것들은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죠. 양수 A 양수예요. A가 양수라는 말의 의미는 그 안에 A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A로 나누어도 이 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즉 A로 약분을 합니다. 그럼 얘는 제곱되고 얘는 하나 남고 얘는 A가 사라지죠. 그래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모습으로 간단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A-10에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이 값이 0이 되는 거야. 근데 양수 A의 값이기 때문에 A는 10 또는 A는 -2에서 정답은 10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 자체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얘를 변형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함께 좀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9번 문제가 4점짜리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러분 잘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 9번 해결해 봤고요.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고요. 최근에 계속 자주 등장했던 별로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발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주어져 있어요? 위치가 주어져 있어. 그런데 출발한 후 사실은 여러분 이런 용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출발한 후라는 것은 시각이 출발할 때가 뭐야? 0일 때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출발한 후에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입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운동 방향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시각에서의 속도가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그 시각 바로 양쪽에서는 양에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때의 뭐를 물어보는 문제야? 가속도. A라고 하면 AT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하나 해보자. 나는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시각을 찾아서 그 시각의 양쪽에서 부호가 반대가 된다면 그 시각에서의 가속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속도는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그래서 속도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3t 제곱이고요. 이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이 되어서 3으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3에 t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속도가요. t가 2일 때 또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발한 후라고 했고 그리고 시각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까? 진짜 막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미군 여담이지만 저는 진짜 별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힘들잖아. 과거 없어 우리. 지금 시각은 항상 0보다 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속도 그래프 한번 볼게요. t가 원래는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 0이 되죠. 속도가 0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속도가 시각이 0보다 큰 구간에서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걸 알아냈고요. 2에서 양쪽을 비교해 봤더니 속도가 0보다 작았다가 커지는 거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얼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시각이 얼마였다, 2였다라는 거고요. 이때의 뭐가 궁금해? 가속도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속도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하면 6t-3인데 나는 t가 얼마일 때? 2일 때가 궁금해요. 2 대입하면 12-3이 되어서 가속도는 9가 된다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역시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위치, 운동 방향, 가속도, 그러니까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용어들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문항이었고요.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문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챙겨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볼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 fx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내죠.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고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지? x 빼기 1과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집니다. 더불어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x-1에 x-2에 x-알파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그런데 0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7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 게 0에서의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1차 항의 개수입니다. 한번 볼게.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볼게요. a의 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해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px 더하기 q라는 이러한 n차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f'x는 뭐가 되지? 물론 귀찮으니까 그래도 한 번만 볼게요. 앞으로 나가면 na의 x의 n-1제곱 n-1이 앞으로 나가면 b의 n-1의 x의 n-2제곱 해서 쭉 가다가 얘 미분하면 p야. q는 미분하면 0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하자는 거야? 0을 대입하자는 거야. 얘가 3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0 대입하면 뭐가 돼? 0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p만 남아. 그런데 이 p는요. 뭐랑 같아요? x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자 f'0이 마이너스 7이래.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얘를 미분을 합니다. 고배미분법 나 할 수 있어. 그래서 f'x를 구하죠. 얘 미분하면 1이라서
x 빼기 2에 x 빼기 알파구나.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하면 1이라서 x 빼기 1에 x 빼기 알파구나. 마지막 거 미분하면 1이라서 x 빼기 1에 x 빼기 2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0을 대입할 거야. 해서 마이너스 7이 되게 하는 알파의 값을 구해도 돼요. 하지만 0에서의 미분계수가 뭐라고? 1차항의 계수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 배웠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얘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러면 굳이 다 전개할 필요 없이 1차항의 계수 우리 어떻게 구하더라? 얘랑 얘랑 곱하죠. 그러면 2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2알파.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가 바로 1차항의 계수인데 얘가 그냥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7이었던 거예요. 어렵게 미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3알파가 마이너스 9고요.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fx가 바로 나옵니다.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fx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fx를 찾고 시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는 쉬워졌습니다. 나 fx 아는데 원점과 3,f3에 대하여 그러면 p라는 점도 나는 찾아낼 수 있어. x에다 3 대입하래. x에다 3 대입하면 3-1은 2죠. 3-2는 1이죠. 3 더하기 3은 6이라서 3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돼? 12가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p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선분 OP가 곡선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p라는 점은 이미 3,12라는 걸 내가 알아냈는데 q라는 점이 있어요. 누구랑 만나는 거야? 얘랑 여기에 있는 선분 OP가 만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딱 어떤 생각이 들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리고 3차 함수의 교점이 바로 q가 될 수도 있는구나.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 어디 지나?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면서 3,12를 지난다고? 그럼 기울기 얼마예요? 4죠. 그래서 선생님이 OP를 지나는 이렇게 직선을 하나 나타낼 거고요. 얘를 선생님이 y는 gx라고 둘게요. 그러면 gx는 뭐가 된다? 4x가 되겠지. 그래서 gx라는 직선도 우리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 급한 친구들은 q의 x좌표 찾아야 되나? 아니죠. 이제 문제 가볼게요. 지금부터는 적분에 대한 성질입니다. fx와 y축 및 선분 OQ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을 A, 곡선 y는 fx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할 때 b에서 a를 뺀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는 q의 x좌표를 하나 놓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둘까? 알파, 아까 알파 있었으니까 얘를 선생님이 뭐 k라고 줄게요. 그러면 우리 그대로 한번 써보자. b-a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식을 넣어서 힘들게 쓰지 마시고요. b부터 보자. b라는 녀석은 누가 위에 있어? y는 gx가 위에 있고 그리고 fx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k에서부터 3까지 gx에서 fx를 빼. 그런 다음에 적분한 값이 바로 넓이 b가 되겠지. 거기에서 a를 빼래. 빼기 a야. a는요. 0에서부터 k까지를 적분할 건데 누가 위에 있냐면 선생님이 fx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그러면 a가 있는 부분은 누가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지? fx 빼기 gx를 정적분하면 되겠네요.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k까지. 그런데 gx 빼기 fx가 있고 fx 빼기 gx가 있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의 gx 빼기 f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빼기 빼기는 만나서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더니 gx 빼기 fx 더하기 gx 빼기 fx 함수가 두 개가 똑같아진 거야. 그런 다음 봤더니 k에서부터 3, 0에서부터 k. 다시 0에서부터 k까지 해서 더하기 k에서부터 3까지. k가 의미가 없어졌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0에서부터 3까지 gx에서 fx를 빼.
그런 다음에 정적분을 한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요. 우리는 gx도 알고 fx도 알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fx부터 볼게요. 우선은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 전개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보자.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이거 전개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항의 개수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 차항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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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되죠. 근데 재밌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라 이 차항의 개수가 0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 차항의 개수도 계산할 필요가 없었고요. 우리는 이미 1차항의 개수가 뭐였지? F'0이었죠. F'0이 얼마였더라? 잘 기억 안 나면 앞에 가서 보면 되지? 마이너스 7이었어요. 보여줄까요? 또 따라오시네. 마이너스 7.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7로 우리가 바로 사용하면 돼. 마이너스 7x. 그 다음 상수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상수항들을 다 곱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gx에서 fx를 빼래. gx에서 fx 빼는 거야. 그럼 봅시다. 얘는요. 우리 여기다 써놓고 시작할게요. 4x에다가 여기서 빼기 x 세제곱 빼기 하면 7x 그리고 빼기 6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11x 빼기 6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적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1 x제곱 마이너스 6x를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결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계산을 할 때마다 좀 불안해. 나 실수하는 거 없나?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얘네들을 보면은요. 이 선지 자체가 분모가 다 4로 되어 있어. 4 괜찮은가 봐. 그래서 계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4제곱이니까 81이죠.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9니까 99가 되고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분모 4가 맞나 봐. 마이너스 81이고요. 2배 할게요. 18, 198이고요. 여기는 4배 해야 되죠. 마이너스 72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198에서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53을 해주면 얼마가 된다? 분자는 45가 돼요. 따라서 정답은 4분의 45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13번 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교점의 x좌표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정적분의 성질과 넓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문제였고 3차 함수에 대한 어떤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문제 13번도 이렇게 해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입니다. 어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문제 자체도 선생님이 굉장히 자주 강조했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좀 잘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좀 괜찮게 해결이 됐을 것 같고요. 게다가 항상 제가 강조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목표나 아니면 주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한다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상수 A가 있는데 굳이 A가 3루트 5는 아니래. 자, 그럼 여기는 뭔가 어떤 의미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최고창의 개수가 또 굳이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하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라고? 그 말의 의미는 얘는 이렇게 위로 블록인 i구나. 그래서 뭐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y는 fx라고 한다면 fx는 뭐 k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k는 뭐보다 작구나 0보다 작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gx를 바라봤더니 g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인데 얘네 둘이 만나서 gx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 누가 중요하다? 0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바로 가조건에서 알려주고 있죠.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완전 강력한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0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지만 각각의 구간에서 3차함수와 2차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에서는 다 뭐예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야. 따라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다는 것은 어디에서만?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돼. 근데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반드시 뭐를 충족해야 돼요? 연속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x는 0에서 뭐이다? 연속이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럼 0에서 연속이라는 건 여기다 0 대입해봐요. 얼마입니까? 7입니다. 걔가 뭐야? 0에서의 좌극한이자 함수값이야. 7이고요. 여기다 0 대입하면 뭐죠? 0에서의 우극한이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F0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버린 거야. 자, 그 다음 0에서 뭐가 같아야 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미분을 해서 한번 써볼게요. G'X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얘 다음 함수니까 미분 가능해. 3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15예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 이차함수니까 미분 가능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서 여기에다 0 대입하면 뭐죠? 좌미분계수. 여기다 0 대입하면 우미분계수야. 즉 f'의 0은 0 대입하면 15가 되네요. 아, f'0이 얼마가 되었다? 15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0에서의 함수값이 7이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15인 어떤 함수가 오는 거야? 2차 함수가 하나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0에서의 미분계수가 15라고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이야. 그러니까 0은 어디에 있을까? 접선의 기울기 양수인 부분은 이 부분이야. 증가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x는 0이 있어서 0에서의 함수값은 7이고 0에서의 미분계수는 15구나. 그러면 나는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의 fx이기 때문에 얘를 fx로 사용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조건을 갈 건데요. 그러니까 나조건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뭐 이제 끝났어. 나조건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g'x와 g'의 x 빼기 4를 곱해서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이다? 4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봐. 이 g'x와 g'의 x 빼기 4라는 아이가 곱해졌어. 그래서 0이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는 뭐예요? g'x가 뭐지? 0이거나 g'의 x 빼기 4가 뭐이면 돼? 0이면 돼. 이렇게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가 찾았더니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4개인 거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g'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x좌표죠. 걔가 바로 실근이야. 그 얘는 g'의 x 빼기 4와 x축이 만나는 x의 값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는요. 원래 누가 있었는데? g'x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즉 g'x의 그래프가 있고 걔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이랑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났다는 거야? 4개의 점에서 만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 문제는 어디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맞아요? g'x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 g'x는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뭐예요? f'x야. 그런데 우리가 fx 입장에서 바라보면 f'x를 잘 봅시다. 얘는 f'x는 2kx 플러스 뭐뭐뭐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k가 0보다 작으니 음수인 뭐예요? 1차 함수죠.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1차 함수면 f'x는 그러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f'x를 생각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봐봐. 아, 여기 x는 0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f'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f'x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반드시 존재해요. 왜? 여기가 0이니까. 즉 0보다 큰 구간에서 f'x는 뭐와 반드시 한 번은 만난다? x축과 반드시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15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얘가 지금 뭐냐면 0,15를 지나는 이 파란색이 뭐예요? y는 f'x였던 거죠. 내가 아는 것만큼 그려놓으면 훨씬 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나는 누구와의 관계가 궁금하니까 x축과의 관계가 궁금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려놨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0이 되는 거야. 아, 내가 궁금한 건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의 g'x가 궁금하구나. 그래서 이 g'x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얘를 선생님이 h'x라고 두고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라고 둘게요. 선생님 지금 이게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얘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야? a가 들어있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선생님 뭐라 그랬어? a가 굳이 3루트5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참수의 그래프가 나왔어.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습이야.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꼭지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3으로 묶어볼게요. x제곱이고 얘가 얼마가 돼? 3분의 2ax가 돼요. 그럼 2로 나누면 3분의 a 제곱하면 9분의 a 제곱이 되죠. 더한 만큼 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a 제곱이고 곱하기 3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의 3분의 a 제곱이고 그리고 더하기 1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에 얘 어떻게 돼? x 플러스 3분의 a의 몽땅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 더하기 15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h'x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h'x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이 참수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a,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a제곱 플러스 15입니다. a가 아까 뭐가 아니라 그랬냐면 3루트5가 아니라 그랬거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a를 만약에 3루트5라고 한다면 a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45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a제곱은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5가 되죠. 더하기 15하면 0이 되는 거야. 즉 꼭지점의 y좌표는 뭐가 아니구나라는 거, 0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a가 3루트5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우리가 이미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자 여기를 x는 0이라고 할게요. x는 0, 즉 y축이 하나 있는데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어디에서 출발해? 15에서 출발해서 직선을 하나 우리가 이미 만들어냈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둘 수 있는 거야? y는 f'x야. 곧 0보다 큰 구간에서의 y는 g'x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누가 와? 얘가 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0이 아니니까 x축이랑 못 만나는 거야. 아니면 x축이랑 접할 순 없죠. 0이 아니니까. 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하얀색, 즉 두 가지가 있어. 노란색 입장에서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노란색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y는 g'x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를 g'x 입장에서 방정식의 근을 봤더니 x축이랑 하나의 점에서 만나. 그리고 또 얘를 x축에 대해서 4만큼 평행이동하죠. x축에 대해서 4만큼 평행이동하면 4일 때가 뭐가 돼? 뭐 15가 될 거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그려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밖에 못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밖에 못 만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반드시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이 g'x라는 아이는 0보다 작은 쪽에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0보다 큰 쪽에서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를 또다시 어떻게 해?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자, 얘를 대충 그려보자. 그래서 얘가 4만큼 갔잖아. 그럼 얘네들도 다 4만큼 왔겠지.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라고 해봐. 엥?
그러면 원래 G'X가 0이 되는 곳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G'의 X 빼기 4가 되는 곳에서 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 그럼 이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실근을 가져.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진대? 4개. 그럼 잘 봐. 얘가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무조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하나가 있었던 거지. 그렇게 되면 6개가 되면 안 되니까 몇 개가 사라져야 돼? 2개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랑이랑 같아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끝났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우리는 나 조건에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은 선생님은 나 조건부터 이용해서 G'X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하고 문제를 시작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G'X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봐봐.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서 다 어떤 모습이야? 같아져야 되니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놨어. 그러면 얘가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와야 돼?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얘는 어디로 와? 여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겹쳐지면서 하나, 둘, 셋,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어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G의 마이너스 2와 G2의 함수값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어렵게 가지 말자. 얘는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H'X라고 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Y는 H'X라고 뒀어요.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4.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알파 플러스 8이 될 거고 얘는 알파 플러스 12가 될 거야. X축으로 다 4만큼씩 간 모습이에요. 그런데 H'X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알파 플러스 4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H'X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를 곱하면 두 근의 곱은 3분의 15인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고 5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알파 플러스 5,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파가 얼마이거나 마이너스 5이거나 알파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또 뭐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알파는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5이고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나는 뭐가 궁금하게? A가 궁금했거든. A는 그럼 뭐예요? X의 개수이기 때문에 두 실근의 합과 관련이 있죠. 2개 더해보자. 2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이야.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에 3분의 2a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쓸 수 있어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요.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는 얼마구나? 9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나는 a가 9가 됨을 우선은 하나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뭐를 생각해야 돼? fx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 다시 가볼게. 여러분 잊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G의 마이너스 2와 G의 2의 합을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A가 9인 걸 찾아내서 G의 마이너스 2는 알아냈어요. 자, 이제 우리는 G의 2에서의 함수값은 결국 뭐랑 같아? F2와 같은데 fx가 0에서의 함수값 하나랑 0에서의 미분계수가 15라는 게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fx라는 i는 2차 함수야. 그런데 우리 최고창의 개수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고창의 개수는 그냥 음수야.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이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상수항. 두 번째, 0에서의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걸 뭘까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0에서의 미분계수는 1차항의 계수예요. 그러면 fx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kx제곱의 1차항의 계수 15x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상수항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아직 k의 값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게. 그럼 내가 그 다음 아는 건 뭘까? 아는 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얘가 바로 fx와 관련이 있는 i죠. 얘는 바로 y는 f'x야. 그런데 나는 알파가 마이너스 5인 걸 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8을 하면 얘는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야. 즉 3에서의 함수값이 0이야. 근데 여기에서의 함수라는 건 f'x이기 때문에 3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 0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에서의 미분계수가 0임을 이용해서 k의 값을 찾아볼게요. f'삼이 0이기 때문에 f'x는요. 2kx 더하기 15가 될 거고요. f'에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3을 대입하면 6k 더하기 15인데 이 값이 얼마?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의 6분의 15가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죠. 그래서 fx는요. 우리 그냥 바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5의 x제곱에다가 15x 더하기 7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을 더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여기에 해당, 2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에 4, 9, 36, 마이너스 30 플러스 7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다 2 대입할 거야. 그럼 2가 하나 사라져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30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은 우선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5가 돼요. 얘는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32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조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얘네들은 다 도함수에 대한 얘기고 얘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얘는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i구나. 그런데 얘네들의 근이 서로 다른 4개라고 x축이랑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근데 얘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 얘는 2차 함수야. 얘는 게다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미 얘가 결정이 된 거야. 이렇게 x축과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는 게 결정이 되면 얘가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아래로 볼록일 건데 그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접하거나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접할 때를 잘 생각해 봤더니 a가 3루트 5일 때인데 얘가 아니래.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얘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고? 그런데 서로 다른 내실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얘네들이 다 같아지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파악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됐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도함수 입장에서 우리가 g'x를 먼저 구한 다음에 gx를 찾아내면 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졌던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15번이라는 이 번호가 주는 중압감이 있어서 나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객관식 문제 모두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단답형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에서 수학2 가장 먼저 나온 문제는 바로 17번 문항이고요. 17번 문항 역시도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f'x가 주어져 있을 때 걔의 부정적분 이용해서 함수값 계산하는 문제고요. 따라서 fx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그런데 1에서의 함수값이 6이래. 그러면 3 플러스 2 플러스 c를 했더니 6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c의 값은 얼마다? 1이 된다. 따라서 fx는 3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이었구나. 그런데 2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해. 그러면 2 대입하면 24 더하기 8 플러스 1이 되어서 정답은 33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7번 문항도 우리가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17번에 나올 줄 알고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출 수 있었을 거고요. 또 다음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주어진 조건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표시해두고 넘어가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A는 뭐라고 되어 있어?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fx 3차 함수예요. 그런데 극대값이 27분의 7일 때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래요.
뭐 구하는 문제입니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만 찾아내면 끝나고 따라서 우리는 도함수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2a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 자, 0 만드는 x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선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6으로 묶어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어서 6에 x 마이너스 2a에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친구라면 x가 얼마일 때 2a일 때 x축과 만나고 x가 마이너스 a일 때 x축과 만나.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더 작은 값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라는 것까지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 a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극대값은 둘 중에 더 작은 마이너스 a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잘 모르겠다.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는 a가 양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2a가 되어서 f'x 최고창의 개수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즉 마이너스 a에서 극대 2a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이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극대값이 27분의 7이라는 건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이 27분의 7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a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a 대입하면 플러스 되어서요. 12a 세제곱이 27분의 7이네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사라집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5잖아. 따라서 7a 세제곱이 27분의 7이 되는구나. 따라서 7 사라지면서 a 세제곱이 27분의 1이었던 거야. 27이 3의 세제곱이니 얘는 3분의 1 몽땅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a가 3분의 1이 되었어. 이때 우리는 3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f3 대입할게요.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 곱하기 2 하면 54 마이너스 a에다가 3분의 1 대입했어요. 사라지고 마이너스에 지금 x에다 3이죠. 9가 되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에다가 a가 3분의 1이라 3분의 1 몽땅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3 이렇게 곱해주면 계산할까요? 3이고 얘네들 약분하면 4가 됐습니다. 즉 54 마이너스 13이 되어서 정답은 41이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자꾸 똑같은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 문제 역시도 굉장히 전형적인 극대 극소에 대한 문항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19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학2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1번 문항입니다. 선생님이 막 뜸을 들이면서 넘어왔는데요. 자, 문제가 워낙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문제일 것 같아서 문제부터 먼저 딱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fx라는 아이는요, 3차 함수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그래프 문제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갔더니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갑자기 극한에 대한 문제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낯설죠. 이 발문 자체가 굉장히 낯선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네 개념 철저하게 공부해라.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런데 있잖아. 정말 3차 함수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함수의 그래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3차 함수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걸 강조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 최근에 평가원 문항들 중에는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A, B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정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있었을 때 발문 속에 이런 말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F1의 최대값. 1에서의 함수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즉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가 여러 개인가 봐. 그래서 그 중에 최대값이야. 그런데 다행히 A와 B는 뭐다? 정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발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이 극한값이 뭐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얘는 무슨 꼴이야? 분수꼴이야. 그럼 분수꼴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죠? 0분의 0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개념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분의 0꼴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얘는 뭐라 그랬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여러분 보자. fx와 f의 x 플러스 2라는 아이가 분모 분자에 들어있는데 fx를 봤어 이제. 3차 함수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근데 3차 함수는요. 무조건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이 3차 함수 그래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운 개념이었어요. 즉, 이 3차 함수는 반드시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P라고 하면 반드시 FP는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렇게 되게 하는 P는 무조건 하나는 존재하는 거야.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2개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3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봐봐. 0이 되게 하는 P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얘가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 알파가 뭐가 될 수도 있어? P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봐요. 리미트 x가 P로 갈 때 fx분의 f에 2x 더하기 1의 값도 뭐 해야 돼요? 이제 존재해야 되죠. 왜? 모든 실수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P라고 한다면 얘도 존재해야 돼. 그렇게 됐다는 건 분모가 뭐가 돼? FP인데 얘가 0이 됐지. 그럼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도 존재해야 돼? F에 2P 플러스 1, X에다 P를 대입한 이 극한값도 뭐여야 돼?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얘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렇게 했다 보니까 F에 2P 플러스 1이 0이라고 했어. 그럼 분자의 극한값도 0이지? 자, 이제 그러면 알파가 2P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알파인 2P 플러스 1로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볼게. f에 2x 더하기 1이고 얘가 fx인데 얘도 뭐 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죠. 그러고 봤더니 분모가 뭐가 돼버렸어? x에다가 2P 플러스 1을 대입하면 f에 2P 플러스 1인데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2P 플러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얘는 f에 2P 플러스 1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2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2P 플러스 1 더하기 1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f에 2배의 2P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값도 0이 되어야 되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얘가 되면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2에 2P 더하기 1 더하기 1을 대입한 이 극한값도 또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fx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fx가 3차 함수라고 했다는 건 실근이 최대 몇 개까지 존재해? 3개까지 존재하는데 이미 얘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또 존재하고 또 존재해서 실근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자,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만약에 P랑 2P 플러스 1이 같지 않으면 실근이 엄청 많이 존재하는 거야. 무수히 많은 실근이 존재해. 근데 얘는 실근이 몇 개만 있어야 돼? 최대 3개까지만 있어야 돼. 그 말의 의미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얘랑 같아져서 실근은 무조건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즉, P랑 2P 플러스 1이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P는 얼마가 되었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의 조건에서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F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된다. 그리고 이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건데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 말의 의미도 봐봐. 서로 다른 하나의 실근만 가지는 3차 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3차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어야 돼. 또는 삼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이 삼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fx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빼기 1의 세제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어서 상수항이 4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삼중근을 가지는 것도 아니구나. 즉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 하나랑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즉 우리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빼기 b 플러스 4가 되어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 넘기면 b는 얼마다? a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럼 b가 a 플러스 3이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1에서의 함수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구나. 자, 그럼 F1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4의 최대값인데 B가 뭐였어? A 플러스 3이었던 거야. 따라서 얘는 A가 두 개니까 2A가 되겠네.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2A 플러스 8이 F1이었어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게다가 선생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B가 아까 얼마인지 알았지. 그래서 B에다가 B 대신에 A에 관한 식을 넣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서 나타내도 되는데요.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이잖아. 그리고 나는 뭐라 그랬어? fx는 반드시 x 빼기 1과 뭔가 2차 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건데 얘는 뭐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능형으로 했을 때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인수분해가 필요해. 자,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는 대입해서 0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바로 조립제법 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x세제곱의 개수 1이고요. x제곱의 개수 a죠. 선생님 b는 안 고쳐도 되나요?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여기 b라고 하고요. 여기를 4라고 할게. 나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는데 나머지는 무조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는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a 빼기 b 마이너스 아이고 여기가 올라갈게요. 자, 갈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 빼기 b 마이너스 1이 되어서 a 빼기 b 더하기 3이라 아까 b는 a 플러스 3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바로 얘네들을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x제곱이죠. 선생님이 여기 예쁘게 써드릴게요. 자, 얘는 x제곱에 플러스 a-1 x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상수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얘가 우리 0이었죠. 그러니까 b는 뭐였어? 아까 a 플러스 3이었기 때문에 a 플러스 3 대입하면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돼서 사라지고 바로 얼마라고 쓸 수 있어? 4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조금 힘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럼 봐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를 가져야 된다?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허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조건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판별식 구하죠. 즉 a-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 16을 하면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야. 나 a의 값의 범위를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요. 16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다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도 되고요. 그리고 16 반대로 넘겨서 계산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거 보자. 16이라는 아이는 4의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야. 따라서 a 빼기 1 더하기 4와 a 빼기 1 빼기 4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즉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구나. 즉 마이너스 3보다는 a가 크고요. 5보다는 작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f1의 최대값이 궁금하거든. 그럼 얘가 a가 가장 클 때가 얼마인지가 궁금한데 a는 뭐라 그랬어? 정수. 그럼 이 중에 정수 a 중에 가장 큰 값은 4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a에다가 4를 대입하면 8 플러스 8 해서 정답은 16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역시도 계산 과정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발문 자체에서는 여러분 개념이 정말 중요했었어. 즉 3차 함수와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는데 몇 개까지 가질 수 있고 최소 몇 개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겠죠. 근데 걔네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함수의 극한에서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었는데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라는 말이 붙어있다 보니 0이 되는 애가 어떻게 되지? 걔를 여러분이 잘 생각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고난도 문항이 바로 21번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학2에 있는 2025학년도 대수능 문제들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웃으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시험을 치르고 잘 치르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힘들게 아마 이 강의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봤다는 거 여러분 정말 장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적을 가지고 얼마나 잘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좋은 대학에 원서를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략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짜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수능장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금 수능 강의를 하고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능 전날 저 진짜 일찍 자요. 왜? 저도 떨려요. 근데 이게 제가 한두 해 했으면 제 친구들도 그러거든요. 야, 너 이제 맨날 하는 건데 안 힘들잖아. 아닙니다. 수능 날은 제가 꼭 몸살이 날 정도로 굉장히 저도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사회에서 여러분이 큰 에너지를 갖고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